네, 반갑습니다. 다니엘 테이크의 요즘 무슨 미나는지 몰라. 다니엘 테이크의 다니엘입니다. 영혼의 유튜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트럼프의 어떤 이 폭정 속에서 다음에 대통령은 반드시 민주당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이 정치는 생물과도 같아서 사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오늘은 이 트럼프의 따까리에서 결국 차기 대선 주자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오늘은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부통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는데, 미국은 이제 대통령이 있고 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부통령을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자리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놀리곤 해요. 왜냐하면 모든 그 권력의 집중이 중앙 집권 중에서도 대통령한테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부통령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그냥 쩌리야, 쩌리.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쩌리라고 일컬어지는 인물인 JD 벤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 엄청 젊어요. 84년생입니다. 지금 40 좀 넘었는데 부통령이야. 정말 이 줄을 잘 쓴 건지, 이게 하여튼 이 사람 재밌는 사람인데, 뭐 생긴 거는 여러분들이 뭐 이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이게 오하이오 출신이에요. 오하이오가 그 러스트벨트라고 하잖아요. 그 백인 그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이 아저씨 히스토리를 들어보면 이번에 그렇게 민주당이 넉놓고 트럼프가 폭정을 가하고 있고 저렇게 개판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기회가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착각입니다. 이 아저씨 백그라운드가 대단해요. 이거 한번 보시죠. 일단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서사가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 사람이 서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가난한 집에 러스트벨트, 백인들 못 사는 동네,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부모가 막 약물 중독이고 막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 손에 자라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사람이 군대를 가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한국은 군대가 이제 징집제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모병제라 그래서 내가 원할 때 갈 수 있는데 이게 베네핏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실 백인들 중에 이렇게 가는 애들이 뭐 나중에 뭐 정치나 뭐 이렇게 좀 이런 어떤 커리어를 위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가난한 백인 애들이 군대에 지원해서 군대에서 어느 정도 복무를 하면 베네핏이 되게 좋거든요. 뭐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하여튼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냥 군대를 갔냐? 아닙니다. 머린! 미 해병대를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이 장난이 아니에요. 미 해병대를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전역을 하고 거기서 이제 복무를 하죠. 복무를 훌륭하게 마치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풋볼로도 유명한 대학이죠. 오하이오 스테이트. 뭐 한국 유학생들도 많고 오하이오 스테이트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공립대인데 오하이오 스테이트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학사를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바로 예일대 러스쿨로 갑니다. 그래서 뭔가 좀 다르죠. 근데 사실은 예일대 러스쿨을 간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유명해진 건, 여러분들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 영화로도 나와 있는 그 힐빌리의 노래죠. 힐빌리 엘러지. 그 영화가 되어 있는데 그게 원래는 책이 원작이거든요. 이 사람이 원작자예요. 그 책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미국에서도 엄청 많이 나갔어요. 그거. 아마 인세로도 평생 먹고 살만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좀 감성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힐빌리 노래, 이거는 저는 봤는데, 저는 이제 책으로 봤는데, 이게 굉장히 그 백인, 약간 자기의 자서전 같은 그런 책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그런 러스트벨트의 그 백인의 불우한 어떤 동네에 태어나서 뭐 벌어지는 일들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솔직 담백하게 쓴 책인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이게 영화도 나오고, 이게 아마 넷플릭스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아마 힐빌리의 노래라고 영화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어서 오하이오의 뭐 자기가 당연히 홈타운이니까요. 거기서 하원과 상원을 아주 그냥 가뿐하게, 그냥 뭐 별로 어려움 없이 당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24년도에 대선에서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부통령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트럼프를 비판을 했다가 두 번째 대선에 나왔을 때 이제 지지를 하면서 이미지를 변신을 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약간 좀 재밌는 게 엘리트층의 교육을 받았지만 이제 철저하게 노동자층의 계급에 있었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언어도 굉장히 세고 정책 메시지도 굉장히 강하게 하는 편입니다.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차기 그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 생각에도 이 사람 트럼프 다음에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무기들이 많이 있어요. 전형적인 백인의 러스트벨트, 그 오하이오 쪽, 그 백인들이 완전히 잡고 있는 그 도시에서 하원과 상원을 했었던 그런 탄탄함. 그 다음에 오하이오 로컬보입니다. 오하이오에서 나고 자라서 오하이오 스테이트를 나오고, 그 다음에 머린을 나왔잖아요. 또 미 해병대. 미국도 해병대 애들 또 프라이드 장난 아니죠. 유닛, 코어, 갓 컨트리. 예? 정말 해병대 진짜 멋있습니다. 여기를 또 나왔고, 게다가 이 또 백인들이 또 좋아하는 예일의 또 로스쿨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그 베스트셀러 작가면서 그 정도로 이제 좀 감성적인 언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글이라는 게 생각하는 말, 그거를 이제 언어를 글로 표현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그만큼의 감성과 어떤 지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재밌는 게, 이 사람 와이프가 있거든요. 이 사람 와이프가 희한하게도 인도계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요. 그러니까 인도계인데, 이 변호사 출신이에요. 이게 로스쿨에서 만났다는데 굉장한 인재라고 합니다. 이 여자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이프죠. 우샤 벤슨가 그럴 거예요. 원래는 이제 라스트 네임이 있었는데, 원래 미국은 결혼하면 여자가 이제 남자 성을 따라가니까 인도계인데, 문제는 미국에 살고 있는 인도계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고 실제로 인도 출신으로 미국으로 와서 이민과 유학과 이런 것들을 해서 시민권을 딴, 그래서 어떤 미국의 한 주류로서 자리 잡고 사실은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인도계가 굉장히 많은데, 와이프가 전폭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원과 상원에 당선이 될 때 와이프의 공이 지대했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 이 인도표? 이거 무시할 수 없는 표가 될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미국에서의 부통령이라고 하면 굉장히 보이지 않고 정말 그 자리 가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고 상황이 났을 때, 대통령이 죽었을 때 승계받는다는 거 빼고는, 그리고 찾아보니까 연봉이 한 3억 정도 되더라고요. 뭐 그 정도인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취급하는 언론인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JD라는 말이 이렇게 사람들이 그 자기 이름이나 미들네임에 앞 글자를 따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원래 본명은 제임스 데이빗 벤즈예요. 그래서 이 앞에 글자를 따가지고 JD가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이름들 되게 많아요. 뭐 JJ도 있고, 뭐 DJ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AJ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트럼프의 당선으로 부통령에 올라와서 언론에 많이 비추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조금 노선을 잘못한 거일 수도 있다. 왜냐면 이 사람이 계속 그냥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고 자기의 커리어를 계속 쌓아나갔으면 하원과 상원과 더 높은 곳에서 차근차근히 좀 올라갔다가 나중에 어떤 때가 왔을 때 공화당에서 딱 픽을 해서 트럼프의 어떤 이미지를 지우고 깨끗한 이미지로 나왔다면 훨씬 더 성공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이 지금 40대 정도밖에 안 됐고 굉장히 젊은 이미지고 미국에서도 그나마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미국의 대선판을 보면 공화당이 다시는 정권을 못 잡을 것 같고 100년 동안은 정권을 못 잡을 것 같지만 미국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미국은 거의 한 끗 차이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당선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JD 벤스를 사실 무시할 게 아닙니다. 제가 타이틀로는, 그러니까 부통령이 그만큼 좀 인지도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백그라운드가 너무 괜찮아요. 처음부터 정말 무슨 좋은 집에 태어나서 좋은 대학 나오고 이게 아니고 되게 입지전적인 인물을 상징하는, 미국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서사가 좀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동네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이겨내고, 그 다음에 또 안 가도 되는 군대, 그것도 해병대를 지원해서 해병대를 갔다 오고, 거기다가 오하이오 출신이면서 로컬 보이로서 오하이오 스테이트를 나오고, 오하이오 스테이트를 나온 다음에 갑자기 로스쿨로 가버리고, 로스쿨에서 인도계의 변호사와 결혼을 해서 상원과 하원을 다 경험한, 작가로서도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낸 이 사람을 만만히 볼 게 아닙니다.
다음 대선이 2028년 11월이거든요. 11월에 대선이 치러지고, 이제 그 훨씬 전에, 이제 공화당에서 여러, 이제 어떤 후보자들이 나와서 이제 대통령 경선을 이제 향한 어떤 그런 프라이머리에 이제 도입을 하겠죠.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인데, 이제 한 2년 좀 넘은 시간 남았지만, 제이디 벤스는 요즘에 약간 트럼프하고 좀 이렇게 좀 떨어뜨려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사고를 치니까, 옆에 붙으면은 이거 운전하지 못할 텐데, 이런 생각으로 요즘엔 언론에 많이 안 나옵니다. 그냥 작전을 잘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는 우리가 미국으로 가게 된다면, 이 사람이 대통령일 수도 있을 때에 가거든요. 이 사람 굉장히 보수파고 이민자들한테 좀 약간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 그런 정책을 쓰기는 하지만 워낙에 트럼프 때 뒤였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 부통령이 굉장히 인기 없고 아무도 모르고 사실은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자리인 게 맞지만 어떻게 보면 40 중반이 있는 저런 시골에 오하이오가 좀 시골인 건 맞거든요. 거기 어떤 상원 의원이 한번 얼굴을 알리는 데에는 이 부통령만한 자리가 그래도 괜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미국에 갔을 때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 제이디 벤스 굉장히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도 몇 번이나 공화당에서 대통령 선거에 나올 만한 인물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